11월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오후 6시만 되면 어둠에 잠겼습니다. 노을이 한강 너머로 넘어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15층 1502호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마포대교의 차량 행렬, 멀리 보이는 63빌딩, 그리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파트 숲. 강우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코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4살, IT 중견기업의 백엔드 개발자. 검은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과 포스트잇이 붙은 모니터 2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늦겠네. 우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아내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냉장고를 열고 계란과 파를 꺼냈습니다. 간단히 계란찜이라도 해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지은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기획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폰트, 정리된 레이아웃. 우진은 그런 지은의 정돈된 세계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산만한 삶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언젠가 큰일을 할 거야. 지은은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진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함께 서촌의 작은 카페에 앉아 미래를 그렸던 시간들. 지은은 유명 브랜드의 기획자가 되고 싶어 했고, 우진은 안정적인 개발자로 그녀를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쯤 이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3개월 전 강남의 광고 대행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직함도 시니어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네가 바라던 거잖아. 응, 고마워.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은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졌어. 팀장님이 회식 가자고 해서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우진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도 신입 때 야근이 잦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에 남겨둔 저녁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망원시장을 걸으며 장을 보고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은은 토요일에도 긴급 미팅이 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이번 주말만 참아줘. 괜찮아. 일 잘하고 와. 우진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을 혼자 시켜 먹으며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우연히 지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최근 게시물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사진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웨딩 스냅, 스튜디오에서 찍은 정장 사진, 부산 여행 때 둘이 웃고 있던 셀카, 결혼식 날 지은이 눈물 흘리며 찍은 사진까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그곳에는 지은의 프로젝트 사진, 카페 인증샷,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아, 피곤해. 지은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저녁은 응,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우진은 계란찜을 먹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걸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응. 인스타 사진 지웠더라. 아, 그거? 요즘 사생활 노출이 싫어서. 회사 사람들도 많이 팔로우하잖아.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계란찜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 다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가슴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야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옆에 누운 지은은 등을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진의 팔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이제는 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은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결혼과 관련된 흔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동료들과의 사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 루프탑바, 강남의 야경.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우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은 옆에 서 있는 남자. 네이비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도윤호 팀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의 프로필을 들어갔습니다. 38살, 광고업계 경력 12년, 해외 광고제 수상, 이력,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감각. 댓글에는 여직원들의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의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진은 지은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옷차림, 향수 냄새.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이제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립스틱을 고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히 화장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눈썹 하나까지 신경 썼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응,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우진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우진은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착각이길 바라는 거야. 우진은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7시 반이 지났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쯤 지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윤호.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과 도윤호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란히. 가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호가 무언가 농담을 하자 지은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 우진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홍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골목 안쪽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곳, 커플들이 많이 찾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도윤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이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늦었네. 미안.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회식? 응. 팀 회식. 다들 기분 좋게 끝났어.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와 있었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았겠다. 응. 먼저 씻을게. 지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윤호 팀장,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메시지는 거기까지만 보였습니다. 우진은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확인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등원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진아. 응.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이제는 맞지 않아. 지은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설명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안 맞는 거야. 너도 느끼고 있잖아. 지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필요해.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자료? 네가? 응. 이혼 사유는 내 무관심으로 할게.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내 무관심? 우진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이제 명확해졌어.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사설탐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우진은 첫 번째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도 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신촌의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한우진 씨 맞으시죠? 중년의 남자가 우진을 맞았습니다. 회색 재킷에 무표정한 얼굴. 이름은 김태석. 이 업계에서 15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회사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우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우진은 집에서 지은과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는 팀 회의라며 외출했습니다. 위자료 생각해봤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식탁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아직. 너무 오래 끌지 마. 우리 둘 다 힘들잖아.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밤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조사 완료 한우진님 의뢰건. 우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첨부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강남의 오피스텔 앞. 지은과 도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호가 지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이 커피를 들고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오피스텔 내부로 추정되는 창문. 커튼 사이로 실루엣 두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상자 이지은과 제3자 도윤호의 관계는 최소 1년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업무 종료 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401호에서 3시간 체류. 주말에도 2회 목격. 차량 동승 및 신체 접촉 다수 확인. 1년. 우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년 동안 날 속였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사진 12장, 보고서 6페이지, 오피스텔 출입 기록. 모든 것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어디가? 지은이 물었습니다. 병원. 건강검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은은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심했습니다. 우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로비,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우진은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소라 변호사님 예약했습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망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한우진 씨?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매. 박소라 변호사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소라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진은 USB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소라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했습니다. 탐정 고용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부인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나요? 네. 일주일 전에. 그것도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입니다. 왜도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케이스죠.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소라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신체 접촉 사진, 시간대별 동선. 모두 명확합니다. 상간자는 누군지 아시나요? 회사 팀장입니다. 도윤호. 혼인 상태는 기혼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라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2천에서 3천 사이. 아내에게는요? 위자료 3천에서 5천. 외도 기간이 1년이면 3천은 확실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오지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결혼 5년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소라가 오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증거로 가세요. 법정에서 흥분하거나 소리 지르면 인상만 나빠집니다. 네. 담담하게 사실만 말하세요. 증거가 대신 말해줄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부인에게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오지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네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감정이 아닌 진실로 싸우기로 했다. 배신당한 사람은 나지만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세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건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지은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우진에게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우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미쳤어? 증거 다 있어요. 1년치.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윤호와의 사진, 오피스텔 출입 기록, 탐정 보고서. 이걸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다음 날 도청했어? 미행했어?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 끝났어요. 우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진아, 나는 법정에서 말해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우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혼 소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들, 무거운 침묵. 우진은 박소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차갑고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라,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한우진은 피고 이지은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지은과 도윤호의 사진, 오피스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사진들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현실만 느껴졌습니다. 원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은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 나눠서 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했고 야근할 때 이해했습니다. 우진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당했습니다. 1년 동안 속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제가 혼자 저녁을 먹는 동안.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우진은 앉았습니다. 소라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도윤호 씨의 증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호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 하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증인,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료였습니다. 동료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까? 침묵. 증인? 있었습니다. 도윤호가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0월쯤.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라 변호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남편 몰래 만나는 게 더 설레지 않아? 도윤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최종 변론 있으십니까?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소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단지 정당한 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합니다. 2주는 길었습니다. 우진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코드를 짜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같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진, 지은, 도윤호, 변호사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이지은은 혼인 중 제3자와 지속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간자 도윤호는 고의로 타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했습니다.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도윤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은 반분합니다. 이상.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소라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호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우진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판결 이후 일주일. 지은의 외도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HR팀이 조사에 들어갔고 사내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지은은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력서에 남을 기록이었습니다. 도윤호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 둘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광고회사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지은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적금을 깼습니다.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도 수원 30평대 아파트. 좁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밤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우진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우진은 마포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책. 지은의 흔적은 모두 버렸습니다. 홍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 우진은 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벽은 하얗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우진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한강공원을 뛰었습니다. 처음엔 1km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km를 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km가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진이 설계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프로젝트 리더 맡아줄 수 있어? 네. 하겠습니다. 작은 승진이었습니다. 급여도 조금 올랐습니다. 우진은 옛 취미를 되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사진. 먼지 쌓인 DSLR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익선동의 골목, 북촌의 한옥, 성수동의 카페. 빛과 그림자를 담았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2월 중순, 오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이혼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힘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뒤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소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 입금 확인됐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세요. 오진 씨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는 아침 러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진이 직접 찍은 것들. 새벽의 한강, 골목길의 고양이, 석양이 지는 북한산. 모두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주말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오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진 씨 사진 잘 찍네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같이 출사 가요. 좋아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진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도 오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주문을 하고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진은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오진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오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지내.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오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여유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지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저녁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진심이었습니다. 4월. 오진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팀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주말에는 사진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출사를 다니고 맥주를 마시고 일상을 나눴습니다. 오진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응. 뭔가 편해 보여요.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오진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편해요. 그날 밤 오진은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봄은 깊어갔습니다.